지금 이 순간 편안히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깊은 밤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어둠 속에 홀로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그 별이 여러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 이 말이 여러분께 어떤 느낌을 주나요?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너는 이미 빛나고 있어. 세상이 아직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깊이 고민하고 세상과 다른 질문을 던지다가 문득 외로움을 느낀 순간이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상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저 웃으며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깊은 생각을 나누고 싶었는데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니체는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가장 고독하다. 하지만 그 고독은 네가 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생각해보세요. 니체 자신도 생전의 별처럼 빛나지 못했어요. 그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철학을 낯설고 어렵다고 여겼죠. 심지어 그는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의 말은 수백 년을 넘어 전 세계를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별일 수 있어요. 아직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그러나 언젠가,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반짝일 존재요. 이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그 별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될 거예요. 니체의 철학을 통해 왜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편안히 기대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겨줄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만의 하늘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별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직 그 빛이 희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괜찮아요. 모든 별은 어둠 속에서 시작하니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스스로를 창조해야 한다. 세상이 너를 알아주길 기다리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깨우는 부드러운 손길이에요. 자, 이제 그 손길을 따라가 볼까요? 니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누구로 살아가고 싶니? 그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규칙을 따르며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 믿었죠. 그래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초인은 영화 속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초인은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군중이 아니라 별이어야 한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공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하지만 니체는 이런 삶을 군중의 노예 상태라고 불렀어요. 그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꿈꾸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그 자유의 시작점이에요. 신이 죽었다는 건 단순히 종교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외부의 의미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종교나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길을 제시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없어졌어요. 니체는 이 공허함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죠. 여러분도 그런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요. 저도 가끔 그런 밤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니체는 이 공허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늘을 그릴 수 있는 기회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별을 그려놓을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을 때 더 큰 동기를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사회는 종종 우리를 비교 속으로 밀어넣죠. 2021년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남들과 비교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SNS를 보다가 문득 내가 뒤처진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니체는 이런 비교를 멈추라고 했어요. 그는 네 빛은 어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죠. 여러분이 빛나는 별이 되려 할 때 주변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빛이 그들의 평범함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죠. 하지만 니체는 그 불편함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 긍정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남겼어요. 네, 운명을 사랑하라. 외로움도, 실패도, 심지어 고통도 여러분을 만드는 재료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작은 빛이 반짝이고 있지 않나요? 그 빛은 아직 희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이미 충분해. 세상이 너를 보지 못해도 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이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따뜻한 위로예요.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군중이 아니라 별이 되려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고독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 빛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빛을 가지고 있답니다. 역사를 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볼게요. 그는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렇게 믿는 거지? 그게 정말 진실일까? 그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죠. 하지만 그 힘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결국 그는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의 진짜 죄는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그들이 편안히 숨기던 진실을 드러낸 거였죠. 그는 독약을 마시며 생을 마감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의 빛은 그때는 작았지만 지금은 철학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고독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빛을 믿었죠. 빈센트 반 고흐도 그런 별이었어요. 그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어요. 그의 별이 빛나는 밤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가난과 우울 속에서 살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붓질 하나하나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그는 매일 캔버스 앞에 앉아서 별을 그렸어요. 그 별들은 그가 떠난 후에야 세상을 비추었죠. 여러분도 반 고흐처럼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노력이 당장은 보이지 않을 때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아요. 니체 자신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생전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의 책은 서점에서 먼지를 뒤집었었고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낯설고 어렵다고 여겼죠. 그는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말은 사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초인과 신의 죽음은 현대 철학, 심리학, 문학에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빛을 끝까지 지켰죠. 또 다른 별, 니콜라 테슬라도 떠올려 볼까요? 그는 전기와 기술의 천재였어요. 그는 무료 에너지를 꿈꿨고 세상을 바꿀 발명을 했죠. 하지만 당시 산업계는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오늘날 그의 이름은 과학의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이 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당대에 너무 밝아서 세상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해요. 사람들이 익숙한 믿음과 다른 진실을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하죠. 2020년 MIT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고 해요. 니체는 이런 저항을 허무주의의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별을 꺼트리려 하지만 그 별들은 결국 빛을 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죠?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했을 때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라는 신호예요.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고 반 고우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니체는 펜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면의 빛을 믿었죠.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별이 있어요. 그 별은 아직 세상에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이미 반짝 있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용기를 낼 때마다 그 빛은 조금 더 커져요. 여러분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오늘날 별이 되기 쉽지 않아요. 디지털 시대는 깊이보다 얕음을 보상하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보세요. 조회수 높은 콘텐츠는 되게 감정적이거나 단순해요. 니체가 지금 살았다면 그의 긴 문장과 복잡한 사상은 너무 어렵다며 스크롤 당했을지도 몰라요. 2023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사용자는 콘텐츠를 8초 안에 판단한다고 해요. 깊은 생각은 그 짧은 시간에 담기지 않죠. 우리는 좋아요와 팔로우로 가치를 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니체가 말한 군중의 노예가 현실이 된 셈이에요. 예를 들어 한 조사에 따르면 SNS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의 70%는 유머나 감정적 소리로 채워져 있다고 해요. 반면 철학적이거나 사색적인 콘텐츠는 소수의 열성 팬만 얻죠. 알고리즘이 깊이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깊은 생각을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진지하다는 반응을 들었을 때요. 저도 SNS에 긴 글을 올렸다가 짧은 밈보다 반응이 적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디지털 세상은 얕은 물결을 좋아하지만 깊은 바다는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 깊은 바다에 별들이 있어요. 무명의 크리에이터, 독립연구자,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니체의 초인처럼 남들의 허락 없이 빛을 냅니다. 예를 들어 한 무명 유튜버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 결국 글로벌 캠페인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그들은 자신의 하늘을 찾았죠. 또 다른 예로 한 독립 작가가 소셜미디어에서 짧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만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천 명이 그의 글에서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도 그런 별일 수 있어요. 지금 빛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잘못된 하늘을 보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니체는 자기 긍정, 에이머 패티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운명을 사랑하라. 네, 빛이 세상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꺼트리지 마라. 디지털 시대의 군중 속에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 외면당할 때도 그건 여러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꿈, 열정이 하늘의 작은 별을 그리고 있어요. 그 별은 아직 희미할지 몰라도 매일 조금씩 더 밝아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빛은 더 멀리 퍼져나갈 거예요. 디지털 세상은 얕은 물결로 가득하지만 여러분의 깊은 빛은 그 물결을 넘어설 수 있어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빨리빨리, 짧게.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목소리를 들려줘요. 천천히, 깊이. 여러분의 빛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별은 한순간에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작은 씨앗을 심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 하늘을 채울 별이 될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잃은 자들에게 길을 가리키는 별이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잠든 빛을 깨우는 부드러운 외침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별이에요. 어떻게 그 빛을 찾을까요? 니체의 조언을 빌려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째, 고독을 따뜻하게 안아보세요. 군중 속에서 빛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에서 조용히 길을 찾아보세요. 고독은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줄 거예요. 둘째, 여러분만의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이 믿는 진실을 따라가세요. 그 진실이 여러분을 하늘로 이끌 거예요. 셋째,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하늘에 별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별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직 빛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세상이 여러분을 보지 못한 탓일 뿐이에요. 니체처럼, 반고흐처럼 여러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비출 거예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꿈, 열정, 그리고 작은 용기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어 있어요.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별은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빛은 세상이 준비되든 말든 이미 존재하고 있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꿈을 나눠주세요. 어떤 별을 꿈꾸시는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더 깊은 하늘을 여행해 보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자, 이제 편안히 꿈꾸시길. 좋은 밤 되세요.